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전직 간부가 목숨을 걸고 터뜨린 충격적 폭로. 그 폭로를 완벽히 입증하는 결정적 녹취록과 내부 문건까지 확보됐습니다. 2021년 대선까지 불과 1년도 안 남은 그 절박한 시점. 신천지 내부에서 전국적 조직적 은밀한 국민의힘 당원 대량 가입 공작이 자행됐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자는 바로 교주 이만희 본인? 합수본이 최근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지역별 할당량까지 정해 총동원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종교 문제로 덮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뒤엉켜 썩어버린 추악하고 역겨운 권력 카르텔의 실체입니다.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은혜를 갚자.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움직였나? 윤석열이 왜 신천지를 그렇게 철저히 감싸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며 끔찍한 전체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6년 1월 이 순간 장동혁이 신천지 특검을 막으려 발악하며 벌이는 그 역겨운 단식쇼 6일째 이어지는 그 연극의 진짜 속내가 완전히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신천지 특검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 폭로가 묻히지 않고 전 국민에게 퍼지게 하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 3번 다 해주십시오. 이건 단순 영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신천지 내부 핵심 간부가 목숨 걸고 토해낸 증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내린 절대 명령입니다. 지역별로 할당량까지 정해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진술은 이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확보한 철저한 증언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전직 청년회장 집화장까지 소환되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내부 문건까지 손에 들어왔습니다. 녹취록 속 치명적 대화,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난해 6월에 당원 가입시킨 거 사실이지 않냐? 윤석열이 압수수색 2번 막아준 은혜 갚으라고 짧지만 국민을 배신한 결정적 고백입니다. 이건 개인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가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한 전체주의 군대입니다. 상명하복의 극단, 폐쇄적 통제구조, 교주의 한마디는 신도들에게 신의 계시보다 무서운 절대 명령입니다. 이만희가 입당하라면 수십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 하필 국민의 힘이었나? 왜 윤석열이었나? 답은 신천지 내부 공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신천지는 완전히 끝장난다. 윤석열만이 우리를 살려줄 유일한 구원자다. 그 공포의 뿌리는 2020년 3월 코로나 대란 때 시작됐습니다. 신천지가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을 폭발시켰을 때 경찰은 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번이나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 생존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더러운 거래, 이제 합수본 수사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막아준 은혜, 조직적 당원 가입, 대선 경선 조작. 이게 바로 정치종교 카르텔의 완벽한 범죄 체인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 칭하며 신도들을 광기적으로 통제하는 교주입니다. 그런 괴물 같은 조직이 대선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생존을 위한 필사적 공포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선 신천지 종말, 윤석열 당선 교단 영속 보장.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치적 도박, 권력과의 더러운 거래일 뿐입니다. 그 거래의 결과물이 바로 2021년 전국 총동원 당원 가입 공작입니다. 청년회, 분요회, 장년회 전부 끌어모아 지역교회마다 명단 작성, 국민의힘 지역 당협에 전달. 합수본이 확인한 바로는 최소 5만 명 이상,
홍준표 증언으로는 10만 명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신천지 신도들이 2022년 대선 경선에서 대거 투표권을 행사해 윤석열을 밀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단순 입당이 아니라 경선 조작 수준이 정치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이 왜 6일째 단식쇼를 이어가며 발악하는지 이제 완전히 뻔히 보입니다. 당 내부 재선 의원들까지 신천지 특검 수용하자고 송원석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신천지 마이너스 국민의힘 마이너스 윤석열이 은혜갑게 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2020년 압수수색 반려, 2021년 조직적 입당, 2022년 대선 지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권력의 종교보호 순환 구조.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외치고 눈물 흘리며 양심을 부르짖지만 그건 국민을 속이려는 천박한 연극일 뿐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단식이 끝난 뒤 진실이 폭발하며 그들이 쌓아온 부패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신천지 이름으로 조직된 수십만 표, 그 표로 만든 대통령, 그 대통령과 권력이 다시 신천지를 보호하는 악순환.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존먹는 암덩어리입니다. 홍준표가 여러 차례 폭탄을 던졌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5년에도 재확인하며 이만의 별장에서 직접 들었다. 대선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을 밀었다. 검찰총장 때 압수수색 2번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홍준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모골이 송연했다. 당시 경선 결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론조사 홍준표 48.21% vs 윤석열 37.94% 홍준표 압도. 그런데 당원 투표 윤석열 57.77%로 역전 합승. 입당 몇 달 만에 수십 년 당원을 제친 기적. 그건 기적이 아니라 신천지 조작표였습니다. 정체불명 신입당원 쇄도 명부폭증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실체를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침투 국민의힘 부패 정교유착 카르텔의 뿌리 그래서 취임 후 통일교 신천지 폐해를 직접 언급하며 너무 오래 방치했다.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정교유착 구조를 뿌리째 뽑기 위해 칼을 든 사람입니다. 합수본 수사지시 특검 추진 종교개화의 대화까지 모든 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정교분리의 칼날입니다. 국민의힘 회사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당명교체 논의 급물살 국민의힘 이름 버리자 새 보수로 가자. 그건 리브랜딩이 아니라 범죄 흔적 인멸 시도입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신천지 특검 수용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폭로 신천지 간부 진술 합수본 녹취록 문건 장동혁 단식쇼 모든 증거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지우려 발버둥 치지만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록되고 공유되고 퍼지고 결국 그들의 정치적 무덤 위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수님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의견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께서 직접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 마이너스 종교 유착 사례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정교분리 원칙을 연구해왔지만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개입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2021년 신천지의 대규모 당원 모집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상명하복 구조를 가진 폐쇄적 종교 집단이 교주의 한마디에 수만 명을 동원해 특정 정당에 입당시켰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과 종교가 은혜와 보답의 관계로 연결된 순간이 바로 그때였죠. 이후 대선 경선에서 나타난 당원 투표의 극적인 역전 현상은 이 거래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당사자이자 직접 대면한 인물로서
이만해 교주의 발언을 전했죠. 압수수색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10만 신도를 동원했다는 말은 정치적 중립을 잃은 권력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항상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펀더멘털리스트 운동이나 최근 트럼프 지지 세력의 종교적 동원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한국의 경우 신천지처럼 강한 카리스마와 폐쇄성을 가진 집단이 권력과 결탁하면 그 파괴력은 훨씬 큽니다. 현재 장동혁 의원의 단식 투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착을 은폐하려는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특검을 정치 공작이라 규정하지만 오히려 특검을 막는 행위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 공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정교유착 해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적 부패를 이미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정화하려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국민의 힘이 당명 변경을 논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범죄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억합니다.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 전체가 종교 세력에 침투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경종입니다. 앞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천지의 행위는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자유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폭로는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유하고 토론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김영수 교수님의 분석처럼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나 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